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작년 1인당 GNI는 33,745달러로 2022년보다 2.6% 늘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산업 생산이 올 1월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저효과의 반도체 생산이 감소했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건설 수주는 반토막 났습니다. 증가세를 보인 소비는 일회성 요인이 짙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수출 회복 조짐에도 경기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거래를 시작한 ETF로의 견조한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 등장 이후로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순유입된 금액은 73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연속 고점 경신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장 막판에 좀 나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있을 예정이고 9일부터는 연준 위원들의 이 연설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도 있는 만큼 이번 연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얘기해볼게요.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와 상장사 이익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르면서 3대 지수 덩달아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16,210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왔고 S&P 500 역시도 5,000선 돌파한 다음에 5,100선 견조하게 유지한 다음에 좋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다우 역시도 최고치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던 와중에 어제는 3대 지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데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요.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을 지피려면 장작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증시도 오르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6일에서 7일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파월의 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금리 인하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를 조속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파월 연준 의장은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할 겁니다. PC가 최근에 좋게 나왔긴 했습니다만 CPI라든지 PPI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번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준이 보는 것이 성장, 고용, 물가인데 8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준의 논리는 다릅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경기가 아직 좋다. 과열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는다면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증시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좀 이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 말씀드리면 천장을 뚫고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훈풍에 니케이는 4만 선 안착했습니다.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디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4만 선 돌파했다. 최종적으로 지지라인 확인되고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시아 증시 단연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였으면 하는데 일본 증시와는 다르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악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뉴욕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그 여파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파란불이에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세에서 전략을 좀 하나 세워본다면 저 PBR 테마 아직 유효합니다. 보험, 금융지주사, 증권, 유통, 자동차 섹터 눌림 구간에서 잡아보시면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저 PBR 섹터 말고 반도체 바이오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 말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HP, SP, 한미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종목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증시 관련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은 좀 아직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뚜렷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워낙 큰 상승을 보였던 뉴욕 증시에 대한 차익 실현 압박을 우리도 좀 따라가는 모습들 잡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PBR주들 눌림목 구간 챙겨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 바이오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엔비디아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모두 급등을 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 좀 좋은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막판에 엔비디아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조금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반도체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는 빠졌지만 엔비디아라든지 SMIC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모두 오르는 모습입니다. AMD도 올랐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HBM3, 5세대 HBM이죠.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훈풍이 불 것이고 관련주들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멘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다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810달러 돌파하면서 시총 2조 달러에 안착을 했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부분이 있지만 델 AI 서버 확장에 따른 이슈로 풀이됩니다.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년간 6배 올랐어요. 근데 이 패시브 자금 보시면 외국인이 4,900억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선호주로 한미반도체를 꼽고 다른 관련주 역시 많이 있지만 제가 한미반도체부터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때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한번 눌렸습니다. 네모난 부근인데 이 네모난 부근에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가 오를 때 산다는 겁니다. 오를 때 사는 게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나쁜 기법은 아닙니다. 돌파 매매 기법이라 해서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분석하고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내가 판단을 한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쁜 기법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못 하십니다. 내가 이 구간이면 52주 신고가 매물대 소화하면서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을 반드시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제가 가격적인 전략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미반도체를 들어가고 싶은데 손절을 못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7만 원 라인까지 떨어질 때 7만 원은 21선 라인입니다. 적어도 21선 황금선 라인까지 떨어질 때 중장기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어제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는 차트 패턴이 너무 뻔해요. 이때도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한번 눌리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번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어디까지?
21선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7월과 마찬가지로 한번 올랐다가 21선까지 빠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도 좋고 반도체 관련주 모멘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7만 원 21선 부근까지 빠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단기 목표가 10만 원 잡고 큰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수페타시스 한번 볼게요. 자, 이수페타시스는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다르게 양봉을 띄우고 있는데 과거에 5월 달을 기점으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 구간 없이 1차 파동이 직선으로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눌림을 잡지 말고 돌파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것은 앞에 악성 매물대의 차익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 라인이 43,300원 돌파하고 52주 신고가 달성함과 동시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점에 돌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PSP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PSP도 오늘 음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시가에 뛰었다가 차익 물량 받아내는 과정인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HPSP 전략 아마 이렇게 세워드렸을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과거의 차트 패턴을 봤을 때 올랐다가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한번 내려오고 올랐다가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한번 내려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21선 부근이잖아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가격적으로 4만 원까지 떨어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큰 수익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HBSFP도 좋지만 대장주인 한미반도체 공략하는 것을 1순위로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반도체 섹터 관련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큰 움직임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장주인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트 패턴이 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뻔한 패턴은 나도 아직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도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비법 자료집 통해서 직접 분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법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PDF 파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ADC 쪽이 단연 강세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대장주는 알테오젠일 텐데 근 열흘 동안의 이 시세만 보더라도 70% 가까운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꾸준히 좀 호재가 나와주는 것 같은데 어디가 좀 고점이라고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네, 알테오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은 뭐 ADC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일단 이 섹터 관련해서 제가 모멘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알테오젠은 미국의 머크 아실 겁니다. MSD와 독점 계약을 맺었고 중국의 치료 기술료 청구 소식에 주가 추이의 모멘텀이 반영되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적으로 MSCI 정기 변경이 5월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편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에코프로 머티처럼 일정 매매 관점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일봉상 보시면 상승했다가 장기 이평선까지 빠지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시게 제가 이렇게 장기 이평선 네모난 박스로 칠해드리겠습니다. 얘가 한번 또 올랐다가 다시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빠집니다. 다만 우리가 이전에 이 차트 패턴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때는 바닥 구간에서 1차 파동이 30%, 40%, 이때는 뭐 50%, 60%. 다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1차 파동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눌림목 조정을 받을 때도 이때와는 다르게 조정을 좀 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사실 신규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매물대도 없고 너무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제가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는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실시간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면 고가권에서 몰릴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편하려면 적어도 13만 원부터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만 원은 11선과 21선 이격 중간 라인이고요. 11만 원은 21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13만 원, 12만 원, 11만 원, 뭐 10만 원까지 비중을 조금 분할 매수로 걸어 놓으신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등 한번 먹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레고캠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DC 섹터 관련 종목이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오르는 것은 아니고 알테오전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짝짓기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0.3%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종목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알테오젠과 다르게 박스권 매매 기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박스권은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테오젠이 지금 너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45,000원 라인. 45,000원이 장기 이평선 부근이기도 하고요. 박스권의 저가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 종가상으로 지지받는 캔들, 뭐 팽이형 캔들이라든지 망치형 캔들, 뭐 도지형 캔들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고 단기 목표가는 한 5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박스권의 저가 라인에서 매수를 했는데 박스권의 저가 라인 이탈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많이 빠진다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테오젠 매매하시는 게 낫고요. 내가 손절을 칼같이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레고캠바이오 박스권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ABL 바이오는 레고캠바이오와 다르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총이 1조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요. 알테오젠과 다르게 좀 가벼운 종목이라서 등락폭에 있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 라인입니다. 이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윗골이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으로 이런 캔들로 마감하게 된다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2만 원 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고점 라인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차익 물량, 실망 매물 나오면서 박스권의 저가 라인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권의 저가 라인은 2만 원 라인이기 때문에 2만 원 라인까지 주가가 빠질 때 레고캠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ADC 섹터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번 더 받아보고 싶다. 올해는 단기 투자 접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C 섹터의 대장주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차 파동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폭도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눌림목을 정확히 잡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레고캠바이오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 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가격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가상화폐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무섭게 조정 없이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화 기준으로 3년 만에 불장 고점을 넘겼고 이제는 1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좀 오를 수 있을지 관련주들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관련주 모멘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섹터인데 모멘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9,500만 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 기세로 간다면 뭐 거의 1억까지도 갈 수 있다. 정말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우리 국내 기준으로 개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현물 ETF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방전을 지금 치열하게 치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국내 기준으로 허용이 된다면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발현이 되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기술 투자부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재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료가 S급 재료냐, A급 재료냐, B급 재료냐에 따라서 파동이 달라지는데 가상화폐 섹터 같은 경우에는 A급 재료 이상 되는 재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10월 23일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거의 300% 가까이 올랐어요. 이 봉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오고 있는데 1억입니다. 9,500만 원이니까 1억 돌파하면 모멘텀이 발현되어서 주가가 한번 오를 겁니다. 당연히 하나투자증권이나 위지트, 갤럭시 ISM과 같은 부대장이 아니라 대장주인 우리기술투자가 오르겠죠.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물 ETF 관련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공약이 나온다면 그게 이제 하나의 모멘텀으로 발현이 되어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전고점 라인이 13,550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돌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차익 물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할 익절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나투자증권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우리기술투자와 다르게 많이 오르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대장, 부대장을 판단할 때는 등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과거에 상한가치는 이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투자증권과 다르게 우리기술투자는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상한가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장주는 단연 우리기술투자입니다. 그러면 하나투자증권은 부대장인데 대장과 부대장 매매할 때는 다른 기법을 적용해서 제가 매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우리기술투자와 다르게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보시면 추세의 저점이 올라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이게 부대장이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추세의 저점 라인이 4,250원 부근까지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 집중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됩니다. 단기 목표가는 5,300원 잡으시고 추세의 지지 라인 4,250원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나는 가상화폐 섹터 말고 다른 섹터로 크게 한번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대장주로 우리기술투자와 함께 부대장주들까지 흐름을 짚어드렸고요. 그 정확한 흐름들이 지금까지도 차트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 잡히고 있습니다. 이미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 눌림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직접 한번 대장주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이 비법 자료집 통해서 직접 분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법 자료집도 초록밴드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 좀 가져왔습니다. CJ 대한통운이라는 종목 가져왔는데 모멘텀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혜 기대감, 수혜 대장주로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 중기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CJ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을 가져오게 되었고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입니다. 이때부터 쭉 상승을 해왔어요. 근데 빠집니다. 제가 빠질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빠질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거래 대금입니다. 다만 빠질 때 거래 대금이 과하게 터지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차익 물량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만약에 종가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빠질 수 있지만 이게 대형주이기 때문에 추세 살려서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전고점 라인이 148,600원입니다. 이 148,600원 전고점 라인 돌파할 때 오히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구간이면 굉장히 높은 구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고점 라인을 돌파한 대형주는 추세 살려서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방송 공략주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결과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종가상으로 장대 양봉 잘 마무리하고 내일 전고점 라인이 148,600원 장중에 돌파한다면 그때 들어가셔도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공략주 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올해는 정영석 전문가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CJ 대한통운 알아봤고요. 이렇게 대형주와 함께 소형주들로도 다각화를 시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공포 탐욕 지수 상승, IT, AI 집중 필요입니다. 뉴욕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공포 탐욕 지수도 극단적 탐욕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와 반도체, IT주들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김선은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열기가 꺼질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탐욕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시장을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사이트 하나를 열어놨는데요. 이게 시장이 뭐 공포인 상황인가 아니면 뭐 탐욕적인 상황인가에 대한 사이트를 보는 CNN 사이트입니다. 미국 사이트인데요. 극심한 왼쪽 끝에가 이제 극심한 공포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공포, 탐욕, 극심한 탐욕 요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9포인트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75가 넘어가면은 시장 자체를 볼 때 많이 좀 과하게 올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고요. IT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그에 따른 여러 좀 이슈들이 같이 좀 맞물리면서 관련주들의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뉴욕 증시가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어제 테슬라 급락이 좀 나왔고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상황들이 오냐면 너무나 IT주들이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뭐 인도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하이닉스가 원체 잘 가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어떻게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좀 많아요. 이게 이제 포모 증후군 같은 건데 못 사다 보니까 나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 현상 자체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주가가 촥 깨져버리면서 어디로 갑니까? 엔비디아 따라갈래요? 인텔 따라갈래요? 막 사기 시작합니다. 뒤도 안 보고 삽니다. 그냥 삽니다. 엔비디아 800 넘어갔어요. 그냥 삽니다. 어제도 4%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심하진 않지만 그 현상들이 일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은 삼성이 가면 좋겠지만은 하이닉스가 그 현상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뭐 몇 종목들이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국내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 이후로 외인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아직 시장을 굉장히 쥐어 흔들고 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외인들이요. 어제 이제 7천억 이상의 순매수 상황이었고 오늘도 매수는 합니다. 많진 않지만 오늘 외인들이 한 129억가량 현재 순매수 상황이에요. 기관들은 최근에 좀 매도세입니다. 그런데요. 시장의 키는 뭐다? 저 PBR 관련해서 외인들이 잡아줘요. 특히 오늘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금융 지주사들 많이 급등을 했고요. 일전에 자동차 가고 지금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주사 종목들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 저 PBR 종목들은 외인들이 놓진 않아요. 근데 기관들은 최근에 보면 한 2월 말부터 해서 최근에 단기 차익 시험 물량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건 눈에 띈다는 거죠. 근데 외인이 안 팔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외인은 더 큰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아마 3월 지나고 나서 4월부터 해서 제가 삼성전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올해 아마 하반기부터 해서 본격 시장의 상승이 나올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크게 떠들 겁니다. 코스피 드디어 3천 갑니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올 하반기일 겁니다. 올 하반기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금리 인하 소식과 더불어서 뭐 여타 트럼프 이슈도 최근에 좀 시끄럽기도 하지만 금리 인하가 더 화두겠죠. 자, 금리 인하가 많게는 100포인트 정도 그렇다는 것은 뭐 많으면 뭐 4차례까지 할 수 있다는 소리기도 한데 한 차례 뭐 한 번에 0.5 내릴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하반기에
시작은 할 거예요. 6월 이후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 또 항상 그렇지만 주식은 선반영됩니다. 6월 달에 금리 인상 시그널이 점차 더 나오면 나올수록 그 이후로 나올수록 더 가까워질수록 연말로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고가란 말이에요. 시선은요. 우리나라로 옵니다. 한국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주들을 외인들이 미리 어떻게 해요? 쓸어 담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외인들이 매수 많이 해둔 종목들은 아직 더 갈 거니까 급하게 팔지 마시고 홀딩하신 전략을 꼭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전문가님께서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수급,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저희가 팔로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IT와 AI 쪽에서 어떻게 좀 포진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 지난주 저희가 언급드렸던 이슈가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고 하이드로 리튬 한번 차트를 분석해 주셨었는데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역시나 제가 지금 현재 다시 리튬 가격을 올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광물 가격 올려놓는 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리튬 보시면요. 99.5. 네. 최근 바닥에서 옆에 바로 보이시죠? 바닥에서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쫙 올랐습니다. 여기 리튬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계속 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최근에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차트긴 한데 차트를 한 1년 정도로 봐볼까요? 1년 정도로 봐보자면은 이렇게 쫙 멀리서 보면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 정도 라인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단기로. 그런데 리튬만 가면 안 되죠. 뭐가 또 가야 됩니까? 니켈도 가야 됩니다. 니켈 볼게요. 니켈도 약간 주춤하는 듯 했지만은 오늘 보니까 역시나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상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요즘에 보면은 리튬 포스 같은 종목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리튬 포스 차트 보면 이래요. 바닥에서 많이 오릅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주목을 합니다. 하이드로 리튬을 주목하는데 왜 그러하냐면 이 종목은 시총이 우선은 작진 않아요. 3천억대는 넘어갑니다. 근데요. 차트의 주봉 상황을 펼쳐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와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최근에요. 어떻게 해요? 살짝 돌리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시도에서 봤을 때 일봉 상황으로 보면은 재밌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이때 언젠가요? 2월 14일부터 해서 제 말이 맞다면은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거래량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가 급등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안 팔았어요. 아직 누군가 많이 매집하려고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요? 2월 20일 날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요. 다시 또 급등을 합니다. 근데도 별로 안 빠집니다.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서 살짝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일부 투매성 물량일 뿐이지 이게 빠져나간 흔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안 빠집니다. 오늘 또다시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주가 전형적인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횡보 거치면서 다시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이런 전형적인 매집봉의 흔적이 많이 나오는 그런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리튬 추이 자체가 가격도 그렇지만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시세 분출이 아직은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더 나올 수도 있고 몇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쉽게 어떻게 해요? 사그라들지가 않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 한 번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어디까지요? 전에 횡보했던 자리까지는 자연스럽게 갈 거다. 그럼 여기가 여기 어디예요? 10,000원 초반대잖아요. 10,000원, 12,000원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 박스의 하단 자리 보더라도 어떻게 10,000원 돌파까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종목을 지난주부터 해서 오픈 채팅방에다가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이평선도 완전 돌파 시도하고 있는 그 초입 구간이고요. 굉장히 이쁘게 가는 모습이거든요. 거래량도요. 상당히 많이 터졌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돌려 세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요거. 한번 그 급등이 나오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2천만 주가 터졌었는데 뭐 그래도 많이 터졌을 때 1,500만 주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상 많이 나온 적이 많아요. 여기가 1,500만 주 부근이거든요. 여기 자리들이, 여기 넘는 자리들이 여기 한 3-4번 있죠. 네. 여기를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가 매도 자리긴 하겠지만은 우선은 뭐다? 10,000원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 종목이다. 근데 리튬이 최근에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좀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이게 아니시라면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상황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주봉 볼게요. 자, 이것도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그렇죠? 리튬 포어스도 차트 보시면 주봉입니다. 빠질 만큼 난 다 빠졌어. 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아래로는 안 갈 거야. 위로 갈 거야. 눈에 들어오시죠? 그냥 딱 봐도 이거는 어떻게 더 빠져? 이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대형 쌍바닥 자리들이잖아요. 완전 바닥 추세들. 이런 자리들은 어떻게 해요? 모멘텀만 존재한다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차트 대응하실 때 무조건 그 모멘텀을 보셔야 돼요. 근데 모멘텀이 근데 존재하잖아요. 리튬 가격의 상승, 니켈 상승, 주가 일봉으로 봅니다. 자연스럽게 돌려 세우고 있죠. 확대 해볼까요? 네, 이런 그림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이 빵 터지죠. 근데 안 빠졌단 말이에요. 거래량 없이 빠진단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이거 아직 들어온 사람들은 많고 나간 사람들은 없고 그냥 더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꽉꽉 뭉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리튬, 포어스, 그다음에 요 하이드로 리튬 요 두 종목은요. 잘 보셔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하이드로 리튬을 추천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리튬 포어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차트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또 다른 라인이긴 하지만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도요. 차트 볼까요? 이게 전체 차트예요. 와, 상장하고 나서 요까지 내려왔어. 죽었었죠 완전.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돌려요. 요것도 약간의 조금 매지프이긴 한데 이거는 완전 단기로 보셔야 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보시되 하여튼 리튬 관련주들은 당분간의 이 흐름 자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쉽게 리튬 가격이 밀리진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리튬 추이 자체가요.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3개월치라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1년 차트로만 보더라도요. 네, 보시면 저 여기 완전 요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살짝. 그렇죠?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 가지시고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리튬 포어스나 하이드로 리튬처럼 수급 포인트가 들어오는 종목들은요. 관심을 갖고 관심 종목에 대응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들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때 리튬 가격 차트도 함께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매집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집봉과 거래량 모두 좀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와 단기적인 차트 전략들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어스 같은 굵직한 종목들 함께 수익권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알아볼 텐데요. 어제 22% 넘는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7%가량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금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이면서 수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에서 조금 눌리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제 원체 많이 급등을 했어요.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아침에 좀 움직임이 나오다가 살짝 좀 쉬어가긴 하는데 이 종목이 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선은 엔비디아가 어제 4% 가까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페타시스는 PCB 업체예요. 기판 업체인데 이게 왜 가냐면 엔비디아 납품, 구글 납품, 인텔 납품, MS 납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다 좋은데 기판은 핵심이고요. 이 회사들이 지금 뭐 합니까? 네, AI 관련해서 계속 제품 개발을 하면서 뭔가 조금
물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실적 자체도 굉장히 폭풍 성장하는 종목이 돼버린 거죠.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었던 거 있지만 올해 이게 지금부터 해서 한 번 더 레벨업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PCB 업체들이 다시 한번 조금은 주목을 받는 그림으로 조금 잡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이니까 더더욱 매력도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수급 상황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어제 특히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 이제 외인들이 110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간이 38만 주가량 매수가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보면 기간이 좀 다시 잡는 모습이라서 이게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원래 시장이 조금만 좋았었다면 시장의 도움을 좀 받았었다면 아마 더 급등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비슷한 뭐 종목들 관련 이제 업종군 중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밀리지만 그래도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좀 더 갔으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쪽 오늘 요 종목도 좀 움직임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약간 쉬긴 하는데 약간 좀 중형주들 중에서 IT 관련으로 집중되고 있는 거, 뭐 한미, 하나마이크론, 이수 이런 종목들은요. 이오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계속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종목들을 막 그냥 올랐다고 팔진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추이를 보시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탐욕 지수 자체가 79란 말이죠. 여기 있는데 79가 있는데 아직은 더 가야 돼요. 이제 초입 구간이야. 잘 보시면 이 박스에서요. 여기 살짝 초입 구간이거든요. 네. 아직은 조금 더 움직여도 괜찮은 상황. 한 90은 돼야지 끝장이구나 볼 수가 있긴 하기 때문에요. 보시고 근데 이게 한동안은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 지금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시장이 계속 가는 그림으로 가니까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고 이 IT 관련주들은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네, 반도체주들 지금까지의 급등이 이어왔지만 추세 상승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전략들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마지막 종목들 금융지주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올 연초에 1월 달에는 급등을 보였던 게 저PBR 관련주들 중에서도 금융 섹터였고 2월 달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현이 되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도 나왔는데 3월 들어서 다시금 좀 급등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제히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게 보면은 대표적인 금융 지주들이 많죠. KB금융도 어제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많이 올랐어요. KB금융 뭐 어제도 8%대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장중 고가 5%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박스 자리에서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좀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을 주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한번 상승을 좀 주면서 약간의 횡보세 조정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차트랑 약간 좀 비슷하냐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들이 이 섹터 안에서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 종목들을 이제 끌어올려주는 주체들이 어디가 있냐면 이 종목들 은행주들 보자면요. 근데 어제 이제 외인들 싹 잡아주는 모습. 그간에 조금 정리하는 흐름이었다가 외인들이 좀 잡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량이 1,900만 주가 폭증을 했는데 기타 법인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가는 모습이라 좀 그렇긴 했지만 물량 자체가 좀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종목을 아직은 외인들이든 기관들이든 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 PBR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급등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보셔야 될 게 이 관련주들을 보실 때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전고점, 최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자리들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우리금융도 아직 안 나온 모습이고요. KB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돌파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런 그림들, 그렇죠? 이제 돌파하면서 가는 그림 포착이 됐죠? 눈에 들어오시죠? 이런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만 체크하시고 보시면 돼요. 신한도 보면은
여기 고점 영역들이 형성돼 있죠. 네,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자리를 박스 돌파하면서 치고 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 PBR주들이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내 종목이 저 PBR주고 은행주다 아니면은 말씀드리는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나 기아야. 기아 들고 있고 아니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들고 있는데 어떡할까? 현대모비스 저 PBR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아직 안 가고 있지만 현대제철도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거 대형주 가운데서 저 PBR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저는 무조건 연말까지 홀딩입니다. 홀딩하시고 꾸준하게 수익 내시면 돼요. 큰 수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손해는 절대 안 납니다. 큰 수익 날 수도 있겠죠. 아셨죠? 그래서 요 그림 꼭 대응하시고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꼭 홀딩하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저 PBR로 엮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도 바로 한번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오후장은 오늘 시장이 장 초반부터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딱 하나 외인들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도 잘 버텨줘요. 오늘 현재 11시 한 30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외인들이 그나마 아주 적은 수량이지만 순매수는 유지합니다. 근데 어제도 매수 들어오고 최근에 계속 매수잖아요. 오늘 약간의 매도가 나가더라도 사실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유지가 될 거고요. 아마 조금 보셔야 될 게 트럼프 이슈가 조금 시끄럽죠. 요게. 근데 이제 아마 미 대선 이후로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쪽 미국 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트럼프가 만약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드디어 입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당장에 있어서 외인들은 전체 시장에서 국내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싸게 보는 건 맞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계속 매집 중인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외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기관들은 차익 실현 물량을 계속 뱉어낼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코스닥은 사실 기관들이 요즘에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날 거예요. 한동안은. 왜?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은 아쉽지만 조금 이번 달은 피하시고요. 코스피 위주로 해서 대응하시고 만약에 보신다면 짧은 단타 대응만 하시기를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후장에서도 지속될 여력들이 충분하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의 수급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반도체와 ADC, 가상화폐 관련주를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속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의 공략주는 CJ 대한통운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